이번 시간에는 싱가포르 CPF 라이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PF 라이프라는 제도는 싱가포르에서 죽을 때까지 돈을 지급하는, 일정 금액의 돈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PF 라이프, 이건 뭐냐면은 CPF의 일반적인 혜택, 곧 CPF의 혜택은 의료비 또는 교육비, 매년 복리로 지급하는 이자와 같은 기본적인 혜택 이외에도 그와는 더불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수령할 수 있고, 플랜에 따라 나중에 말씀드릴 9가지 플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수령 가능액은 올해 기준으로는 월 2,180불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CPF 라이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PF 라이프를 도입한 배경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CPF는 55세가 되면서 이제 자유롭게 이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CPF를 갖다가 무분별하게 출금하게 되면은 나중에 노후를 맞이할 때 기대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그러니까는 생활하는데 생활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고가, 노인의 빈곤은 곧 국가 경제의 위험이고 국가 사회 시스템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CPF 중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죽을 때까지 매월 보장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만든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CPF 라이프를 이해하려면은 잠깐 짧게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 복습은 CPF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CPF에는 크게 OA, SA, MA가 있는데 CPF의 SA, 곧 스페셜 어카운트는 55세 생일을 찍으면 바로 RA, 그러니까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로 바뀝니다. 곧 RA에 있는 돈을 CPF 라이프로 본인 선택, 그거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본인 선택하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A에 있는 돈이 적어서 RA에 있는 돈이 CPF 라이프를 충족할 만큼 충분치 않다면은 OA, 그러니까 오디너리 어카운트에 있는 돈도 끌어와서 RA로 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PF 라이프의 플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자신이 평생 직장생활을 하면서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은퇴 후에 예상되는 수령 금액이 이제는 알려지지만, CPF 라이프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다르게 본인이 얼마를 받고 싶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금액을 얼만큼 뽑을 건지, 그리고 어떤 속도로 쓰고 싶은지에 따라서 9가지 플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래에 있는 금액을 설정하는 3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CPF 라이프에서 전환할 수 있는 아래의 금액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중에 하나로 자신이 형편이 닿는 대로 선택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이직 리타이먼트 썸, 곧 95,000불 까지만 아래에 넣고 이걸 CPF 라이프로 전환할 수 있고, 또는 가장 기본이 되는 FRS, Full Retirement Sum 181,000불 181,000불까지를 아래에 넣고 이걸 CPF 라이프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는 돈이 좀 여유가 더 되는 분들은 Enhanced Retirement Sum, 곧 ERS 271,500불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금액 설정하는 거 3가지 외에도 CPF 라이프의 플랜을 또 3가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곧 스탠다드 플랜, 에스컬레이팅 플랜, 베이직 플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기 도표에 나왔듯이 스탠다드 플랜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맥시멈으로 돈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에스컬레이팅 플랜은 은퇴 초기에는 돈이 덜 필요할 수 있으니 은퇴 초기에는 조금씩 뽑고 매년 2%씩 그 금액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팅 플랜이라고 하고, 베이직 플랜은 그냥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금액만 뽑고 나머지 금액은 상속자에게 물려주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 스탠다드 플랜과 베이직 플랜을 갖다가 비교를 하면은 대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보면은 라이프 스탠다드 플랜은 여기 보시다시피 monthly payout, 곧 월 지급되는 금액이 큽니다. 다만 bequest, 곧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되는 금액은 적습니다. 반대로 라이프 베이직 플랜은 그러니까 본인이 수령하는 금액은 적지만, 그러니까는 상속자가 받는 수령 금액은 상속 금액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금액 설정 3가지, 곧 베이직 리타이먼트 썸, 풀 리타이먼트 썸, 인핸스드 리타이먼트 썸 3가지와 플랜의 3가지, 곧 스탠다드 플랜, 에스컬레이팅 플랜, 베이직 플랜, 이 3가지 조합, 그러니까 3가지 조합을 합쳐가지고 3 곱하기 3에서 총 9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장 흔한 풀 리타이먼트 썸으로 선택을 하고, 즉 RA에서 18만 1000불을 모은 다음에 요 금액을 CPF 라이프로 전환을 한 다음에 스탠다드 플랜을 선택하였다면은 월 수령 금액은 1390불에서 1490불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좀 여유가 더 있어가지고 인핸스드 리타이먼트 플랜 썸으로 넣었다면은 27만 1500불을 RA에서 CPF 라이프로 전환할 수 있고, 이걸 가령 스탠다드 플랜으로 선택을 했다면은 월 수령 금액은 2030불에서 2190불까지 가능합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OA와 SA의 금액이 합쳐져 가지고 55세 RA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가령 가장 흔한 풀 리타이먼트 썸 18만 1000불을 모은다는 것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5년 또는 10년 사이에는 충분히 모으실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기 때문에 CPF 라이프는 직장 생활을 가령 10년만 해가지고 돈을 바짝 모아도 받으실 수 있는 노후가 보장되는 금액이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최소 20년 납부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인데, 반면에 싱가포르 CPF 라이프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10년도 안 걸리게 금액을 모아서 이걸 55세 되는 해에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CPF 라이프를 신청하는 때는 55세이지만 월 수령액을 받기 시작하는 해는 65세부터입니다. 그러면은 CPF 라이프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